자, 이어서 이제 초과보험 한번 봅니다. 39페이지. 초과보험도 별표. 자, 보험금액 줄 거 봐요. 그 보험계약의 목적은 가액 줄 거 봐. 현장에 초과 줄 거 봐. 초과는 보험금액이 가액보다 큰 겁니다. 자, 이렇게 보험 드는 사람 많이 없겠죠? 사기치려고 하는 거지. 자동차 시가는 1천만 원짜리인데 1,500 들었다 이 말이 아닙니까? 보험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 감액은 장래 줄 거예요. 감액은 장래, 지금까지는 아니고 장래 효력이 있다. 이항 제1항 가액은 계약 당시 가액에서 결정한다. 계약 당시 가액 줄 거예요. 3번 보험 가액이 기간 중에 현저히 감소 줄 거 봐. 처음에는 금액이 자동차가 높았는데 중간에 가액 다운돼 가지고 가액보다 보험금액이 클 수 있잖아. 똑같다 이 말이야. 이런 것 같다. 중간에 보험 가액이 이렇게 현저히 감소되어서. 4번 제1항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 줄 거 봐. 그 계약은 무효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때까지는 보험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하설 중요 표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큰 경우를 초과보험이라 합니다. 찾았어요? 자, 초과보험. 그렇게 초과보험. 자, 우리가 공부했던 게 그대로 있습니다. 44페이지 봐요. 자, 그 맨 위에 일부 보험, 초과보험 나오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 앞에 거는 일부 보험이고 쭉 내려오면 한 8번째 줄에 초과보험은 보험 금액이 가액보다 현재의 초과. 하살표 찾았어요? 별표. 보험기간 중 그 보험 가액이 현재의 감소된 것도 똑같다. 초과보험 인정. 그리고 보험금액과 보험료 청구할 수 있고, 자, 보험계약자의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장래에 대해서만 이르겠다. 사기라면 무효다. 그 전문이에요. 그걸 이제 줄여서 남기고 이고. 자, 그럼 초과보험 어디 있겠지?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자, 여기 있네요. 아니, 문제가 있네. 중복. 초과가 없으면 안 되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돼. 없으면 없는 대로. 초보험. 문제만 있고. 없네요, 일단.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평가 보험. 이미 금액을 정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한 때 줄 거. 그게 이미 기자. 그 가액은 보험사고 발생시 가액으로 정한 거로 준다. 보험사고 발생시 가액 줄 것이고 추정한다 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액이 보험사고 발생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 줄 거. 그러면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한다. 자, 기평가 사고 발생시의 가액으로 추정하는데 그 가액이 사고 가액을 현재 초과하면 사고 발생시 가액을 보면. 자, 아직 정해지 않았다.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으면 또 줄 걸까요?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을 한다. 그 다음에 중복보험. 자, 동일 줄 것이고 목적 줄 거고 동일 사고 줄 거. 수개의 보험에 동시 또는 순자로 체계를 줄 거예요.
그래서 중복은 여러 군데 들은 거야. 동일 목적, 동일 사고로 여러 개 보험계약이 동시 순차로 지금 그렇게 같은 시간에 두 개 들어도 되고 오늘은 A, 내일은 B 보험회사 들어도 된다. 자,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해줄 거예요.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 초과합니다. 자, 보험자는 줄 거.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 책임. 보험자 줄 것이고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 책임. 여기 무슨 말 알겠어요? 1,000만 원짜리를 여러 군데 들은 거야. 자,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 보험금액의 비율에 떨어진다. 각자 보험금액. 그래서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 책임지고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다. 이 동일한 보험 목적과 사고, 수개보험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내용을 통지 줄 거. 통지. 자, 3번이 669 사항조항, 이거 뭐다? 초과보험입니다. 그 위에. 초과보험. 669조 제4항은 제1항 보험계약이 준용한다. 초과보험이 아까 사항이 뭐야? 사기면 무효한다. 그겁니다. 사기면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거기 그거 조문이에요. 다시 사기면 뭐로 한다고?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40에 672조 규정에 의한 수개보험을 체결, 그게 이제 중복입니다. 줄 거요.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줄 거예요.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 회사가 포기해도 다른 자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 정도 가지고 한 문제 볼까요? 중복보험 문제 있어야지. 여기 있네요. 자, 7번 중복보험. 옳은 거. 자, 중복보험의 경우 1인에 대한 보험자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읽었던 조문이네. 예. 자, 옳은 겁니다. 기억 옳고. 그럼 기억이면 2번 아니면 4번이 돼야 되네. 니은 안 읽어봐요. 중복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 내용을 통지한다. 맞아요? 통지한다. 있다. 그 우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2번 밑에서 세 번째 줄 각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보험계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게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가액을 초과하네요. 그럼 보험자는 어떻게 연대 책임진다고? 각자 보험금액 한도 맞아요? 자, 그 있잖아.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 책임진다. 그대로입니다. 조문 그대로예요. 다 오는 거.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일부보험. 자, 여러분, 일부보험 뭐예요? 예. 일부보험 하면 우리가 비례보상 일하죠? 자, 그래서 봐요. 보험가액 일부를 보험에 붙이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책임을 진다. 그거 줄 거야 되겠네. 어떻게 진다고?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위에가 보험금액이고 밑에 분모가 보험가액. 그게 그거다. 보험금액의 가액 비율은 산식으로 하면 뭐 나누기 뭐? 보험금액 나누기 보험가액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진다. 어느 한도에서?
금액의 한도. 일부니까. 뒤에 뭐 보는 거 안 보겠어요, 그냥. 자, 여기 7번 봐요. 보험 가액이 얼마입니까? 2억인 건물에. 금액 얼마로? 1억에 가입했네? 이게 뭐야? 가액이 2억인데 금액을 1억. 이게 뭐야? 그게 일부보험 아닙니까? 그럼 일부보험은 어떻게 손해 책임진다고? 1억의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1억 지급합니까? 가액입니까? 가액이잖아. 가액 비율을 지급한다 되잖아. 자, 보험가액에 미달한 경우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의 비율에 따라 보상입니다. 그래서 손해액은 보상에서 곱하기 또 가입을 금액이라 할 때 보험금액 나누기 보험가액이라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5천 좀 지겠지 뭐. 자, 8점을 손해가 발생한 보험자는 4점을 지급한다. 가액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잖아. 8천 곱하기 2분의 1 금액이 1억이니까 1억 올라가고 가액은 2억이잖아. 8천 전손이 뭐야? 전부가 손해였다는 거야. 보험자는 1억을 지급한다. 전부 나면. 자, 42번. 사고 발생 후의 목적 멸시가 보상 책임. 보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보험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보험사고 발생에 인해서 멸실된데 줄 거예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 책임을 면한다 줄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 그 후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보험사고 발생으로 해서 멸실되면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책임지라. 손해액 1항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줄 걸까요? 손해가 발생할 때와 고소의 가액. 이게 뭐야? 그 유명한 우리가 2차 가볼 때 시가잖아. 시가. 이게 제도달 가액 곱하기 1 감가상각률 그거다. 그거 유명한. 그러나 당사자가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 가액에 의한 손해액을 산 신품이 제도달 가액이야. 참 재밌습니다. 연결되는 게 재밌고. 자, 1항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보험자 부담 줄 거라. 자, 그 밑에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줄 거라. 그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잔액이 있으면 도래하지 않아도 금액에서 공제하고 준다 이 말이야. 보험료를 안 내면 공제하고 준다 이 말이야. 자, 그 밑에 보험자 면차. 자, 보험의 성질, 하자, 지연, 소문으로 인한 손해 줄 거라.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 줄 거라. 그 세 가지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줄 거라. 자, 그 다음에 보험 목적물 양도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 양도하는 데는 양수인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생각으로 추정한다. 양수인 줄 거고 추정한다. 성계 줄 거라. 보험 목적물 넘기면 양수인 성계. 이항 제1항 경우 보험 목적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줄 거라.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사실을 통지 줄 거라.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액이 아까 있었는데
손해가 선정. 이거 한번 봅시다. 손해. 자, 보험사고 내에서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은 당사자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이항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가액에서 보험자가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 없으면 어떻게 돼? 요거죠?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분, 없으면 아까 요거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고세가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계약자 및 수익자가 공동 부담합니까? 누가 부담합니까? 보험자라 했죠. 이 두 개가 틀린 거예요. 원칙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당사자 합의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물로 보상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47 손해방지 의무.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는 손해방지 계획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가 있던 비용, 거기 필요비 유익비야. 보상액은 보험금액을 초과도 보험자가 지급 부담합니다. 초과해도. 손해방지 의무를 했을 때 그 돈이 더 들어갔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지라. 48. 보험 목적이란 보험 대의 중요합니다. 그 48, 49 다 중요해요. 자, 전부 멸시를 줄 거라.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 줄 거라. 그래서 전부가 멸시를 했어. 그래서 일단 누구한테 보험금을 준 거야? 보험자가 금액을 지급했어.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 권리를 취득한다 줄 거라. 그러나 보험가액 일부 줄 거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또 줄 거라.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 이게 아까 그 위에 나오는 일부 보험과 똑같잖아. 일부 지급하면 보험금액 나누기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이다. 다 중요합니다. 49도 중요하고. 자, 손해가 제3자 행위 줄 거라.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 똑같네? 앞에와 다른 거는 그 목적물은 멸실이고 지금 제3자가 잘못이야. 그때는 그 지급한 후에서 줄 거라.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제3자에 대한 보험대입니다. 자, 제3자 옆집 아저씨가 잘못했어. 그래도 일단 보험자는 누구에게? 계약자 내지 수익자 피보험자에게 돈 주고 그 계약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대의한다 이 말이야. 거기 제3자에 대한 대입니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면 그 다음에 줄 거라.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아까 그 위하고 다르죠? 보험가액 일부를 했을 때는 목적 멸시를 했을 때는 보험금액 가액 비율이다.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줄 거라.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집사람이 했다든지 이럴 때. 다만 손해가 그의 가족이 고의로 일하면 그러하지 아니었지만 같이 했을 때는 대의할 수가 없다. 집사람이 불렸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 정도 보시고 한번 볼까요? 요 제3자 대의. 자, 이거 봐요. 7번. 보험대의. 자, 제3자 행위는 제3자. 그럼 조금 전에 읽었던 핵심 그 49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보험자는 제3자의 보험, 지금 한때죠. 지금 한때 해야 돼. 두 번째, 잔존물 대가 적립하기 위해서는 보험 목적물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자, 아직 이 질문 없었고. 3번 맞고 3번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피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물권 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이다.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보험에 대해서는 재산보험에 정되지 않아도 정됩니다. 그걸 좀 더 보면 여기 가지고는 안 풀려요. 자, 어디까지 가보시는 거면 뒤에를 봐요. (45페이지) 맨 위에 보험자 대의 잔존물 대의 나옵니까? 피보험자 권리 취득하고 보험 목적물 전부 멸실 보험금 전부 지급, 보험자 보험금 지급 청구 시 법률사 당연한 권리 물권 변동 절차 X입니다. 거치지 않는다. 지급한 한도 내에서. 그래서 이거 거친다 이게 틀리다 3번이 아까. 그리고 일부 보험실은 보험 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금 목적물 타인에게 처분하면 보험금 유입 전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보험금 지급 후면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그 밑에는 제3자 대의는 그대로입니다. 보시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11페이지 화재보험자의 책임. 화재로 인한 생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화재만 줄 거면 되겠네요. 넘겨요. 자, 그 다음에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손해의 감소로 필요한 조치를 인해 생긴 손해의 보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아까 그 화재보험 정권은 손해보험 정권에 플러스 세 가지가 뭐다? 건물, 동산, 보험가액, 그 정도밖에 없겠. D까지 다 알면 좋은데, 다시 뭐라고? 건물, 동산, 보험가액. 다시 뭐라고요? 건물, 동산, 보험가액. 자, 여기 있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수리하면서 지처럼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화재 상당 인간이 있는 건물 수리비에 포함돼야 되지. 두 번째, 피보험자가 화재 재난을 위해 살포한 물로 보험 목적이 훼손되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해야 됩니다. 아까 그게 뭐라고? 우리 교재에 필요 유익비한 비용, 필요비 유익비. 세 번째, 불에 달 수 있는 목적 결항은 화재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와 손해 간의 상당히 인간관계 별로 당연한 거고, 한번 쭉 보세요. 없어도.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집합보험. 집합된 물건은 뭐야? 공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창고 안에 이런 물건이 있다. 이런 게 집합된 물건 공장 하나 적어볼까? 일괄 보험 목적으로 한 때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 목적에 포함되는 걸 본다.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 줄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을 위하여서도 제일된 걸 본다. 그 다음, 동전은 뭔가 하면 앞과 똑같다는 건데 뭐 필요 없고, 집합된 물건을 일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을 보험 중 계좌 수시로 교체해줄 거예요.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 목적물에 포함된 걸 본다. 그래서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현존한 물건이라 본다. 그럼 창고 같으면 물건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집합보험. (45페이지) 하나 볼까요? 자, 아까 화재보험 봐요. 네 번째 칸에.
화재와 손해 간에 상당 인과관계 있을 거겠죠. 아까 답이었고. 화재란 직간접 손해 모두 보상, 가로 열고, 건물 수리비,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그 다음,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 그런데, 스스로 연수를 가진 화력에 의해 생긴 손해, 연소정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집합금을 봐요, 마지막에. 보험의 목적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되어도 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 보험 목적물에 포함된 걸 보고, 그건 그대로 있었어요. 피보험자의 가족, 사용의 물건도 포함된 걸 보고, 그 보험의 목적이 특정 보험, 특정해갖고 수시로 교체된 것 보험은 총괄보험. 그리고 집합보험에서 보험 목적 일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그래서 고지의무 위반이 계약 체결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계약 전체에 대해서 해제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해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 가지고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집합보험. 자, 피보험자의 가족 물건은 집합 목적물에 포함된 걸로 보잖아. 잘못됐네. 그 사용의 물건도 포함된 걸로 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수시로 교체되었다. 포함된 거잖아, 수시로 교체도.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로 보험 목적만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 창고 다니는 거, 공장 안에 있는 물건,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개, 가족, 사용의 물건도 포함된 걸 본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뒤에 있는 박스 가서 박스는 조금 더 추가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문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9일 할 때 뒤에 요 녹음재보험법령은 좀 시간이 내용이 좀 많아요. 지금 생각보다. 그리고 좀 공부 좀 이거는 하셔야 돼요. 이거는 보험표는 우리가 많이 보험을 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세세하게 뭐 손해평가에 대해 손해평가니 누군가 우리 시험과 각인과 자기들 이런 것들 그런 게 좀 세세하게 외울 게 많아요. 좀 이렇게 한번 일단 29일은 이것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거 마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